동물 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밀실 상생 협약이 체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반대 주민들은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추진했다며 법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시가 강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뒤늦게 개최했습니다. 어설픈 해명에 특혜 의혹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남풍에 튜브가 떠밀려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 간 강력 사건이 엉뚱한 일손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자 외국인 인부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조천읍 서늘리 일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곶자왈 지역에 맹수를 들여오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 찬반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사업자 측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수억 원을 받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천읍 서늘이리 이장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인 대명 측이 맺은 지역 상생 방안 협약서입니다.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7억 원을 지원하고 마을회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마을회가 행정절차상 인허가를 지원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업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주민들 몰래 마을 이장의 독단으로 체결된 겁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제 공분을 사고 있고 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장은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이 극심한 상황이라 혼자 결정했다며 주민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려고 내가 이장이 판단하게 결론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찬반이 전부 다 논의를 안 했습니다. 서늘 곶자왈 일대 58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사파리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 환경영향평가 회피 논란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주민 설득을 요구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동물 테마파크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고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변경 최종 승인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동물 테마파크를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 정비 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산리 주민들이 공사 중단 요구에 이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까지 청구하자 제주시가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던 고산 어선주협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40분 전쯤 끝났는데요.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던 고산리 주민 30여 명과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들도 모두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 쟁점은 특정인을 위한 정비공사라는 의혹과 공시지가의 최고 30배가 넘는 부지 매입가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냐는 것이었는데요.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을 놔둔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정인의 땅을 매입한 것은 사업 과정의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에는 사이즈로 남겨놔주고, 그리고 그 위에만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서 또 모양도 이상하게 옆에다 또 이상한 일이 생기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여기 10,000원도 안 줄 땅을 길도 없고 저런 절개지를 4억 이상을 주고 돈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걸 회수를 해야죠. 당연히. 제주시는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얼굴적 답변과 함께 모든 의혹은 국토부의 조사와 도감사위 감사에서 결론 날 것이라며 구체적 해명을 피했습니다. 감사 청구했지 않습니까? 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 거기서도 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뭐 잘잘못 시시비가 이거 가려지지 않을까.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시가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정비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현재 주민 반발로 당산봉 정비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의혹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비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14명과 유족 1,054명 등 1,068명을 추가 의결하고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4.3 특별법의 유족 범위에서 벗어난 유족 1명은 불인정 처리됐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신청한 21,392명 가운데 71%인 15,268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의견을 마쳤고 이 가운데 5,081명은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1,218호로 전달보다 92호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48호, 서귀포시가 570호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제주시는 지난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서귀포시도 다음 달 관리지역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 180호를 매입하고 미분양 주택 사업자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불법 체류자 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범인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농촌 지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가마다 일손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가에서 일을 하던 불법 체류자 간의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마늘 파종 준비에 바쁠 시기인데도 밭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농가에서 일하던 중국인 인부들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려면 안 나오죠. 그냥 무서워가지고. 왔다 그네 외국인이라 이거는 잡혀가 죄인이 아니지만은 잡혀가 그네 그 바른 말 허령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정읍 지역에 고용된 중국인 노동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농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에서는 10만 원 이하는 거짓말 안 해주죠. 근데 그 가네들은 7만 원이면 주지. 7만 원. 중국애들하고는 일을 못하잖아. 제주 지역 불법 체류자는 13,000여 명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공사장이나 농촌 지역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비자니까 오잖아요. 넘어서 와서 브로커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브로커 통해서 브로커들이 얘네들은 또 중개를 쓰면은 이 고를 떼먹죠. 네, 그런 구조니까. 범죄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피의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는 살인미수 사건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허위 초청 불법 입국알선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체류 유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불거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강력범죄는 꾸준히 늘고 이제는 기형적인 인력 구조까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끼리의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언제 피해가 도민을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더 늦지 않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경찰청이 지역에 중요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 대응 체계에 논란을 빚은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종합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지휘는 각 기관별 대응팀이 SNS 대화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 논란과 박기남 전 서장의 영상 유출 건의 진위를 파악 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으로 물놀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린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놀다 먼 바다로 떠밀려가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커다란 튜브를 간신히 붙잡은 아이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구조자 신병 확보하였으며 지금 레스큐 튜브 이용, 몸에 감기 완료, 수상 오토바이 접근해서 구조토록 하겠음. 제주시 구좌읍 평대해변에서 튜브를 탄 8살 남자아이가 혼자 바다를 표류하게 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강한 바람에 먼 바다로 떠밀려간 아이는 400여 미터 떨어진 평대포구에 이르러서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깃발이 강하게 휘날리는 초속 6m의 바람에 튜브마저 뒤집혔지만 구명조끼 덕에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한번 놓치니까 바람이 세다 보니까 이제 튜브가 쭉쭉 밀려나면서 이제 안전요원이 얼른 출발을 했는데도 거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름철마다 나타나는 도내 해수욕장 표류 사고자는 매년 20명 안팎. 이한류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는 튜브가 바람에 밀리는 사고인데 남풍이 많이 부는 여름철 주로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수욕장에서 7살 어린이가 200여 미터가량 떠밀려갔다 구조되는 등 이번 달에만 물놀이객이 표류하는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큰 튜브를 타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1분에 100m 이상 떠밀려 나가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보다 연안 방향에 가깝게 둬서 밖으로 밀려나도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튜브가 바람에 날려도 바다에 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안전요원에게 요청하거나 튜브를 포기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보호자와 2m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안전요원이 없는 작은 해변에서는 입욕을 자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5.4도, 구좌 33.9, 고산 29.6, 서귀포 29.4도를 기록하는 등 북부와 동부 지역은 대부분 32도를 웃돌았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저녁 시간에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일주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일가족의 생명을 구한 서귀포시 이수영 씨가 경찰이 수여하는 우리 동네 시민경찰 1호에 선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밤 9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자 건물 3층에서 자고 있던 일가족 4명을 깨워 대피시키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 아동을 업어서 구조했습니다. 우리 동네 시민경찰은 범인 검거나 인명구조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 경찰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